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아스트리아 테라퓨틱스, 나스닥 티커로는 ATXS인데요. 최근에 바이오크리스탈 파마슈티컬스가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당한 관심이 쏠렸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뭘 할 거냐면요. 이 인수가 아스트리아라는 회사의 가치, 특히 그 핵심 신약 후보 물질이죠. 나베니바트.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저희가 확보한 자료들을 통해서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스트리아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인수는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사는 M&A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스트리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 잠재력이라든지 아니면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의 어떤 역학관계? 이런 것까지 보여주는 되게 흥미로운 사례거든요. 아, 시장의 역학관계까지요? 네. 그래서 오늘 아스트리아의 주요 파이프라인, 특히 그 유전성 혈관 부종, HA라고 하죠. 그 치료제 나베니바트하고 또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스타 0310 이 두 가지의 잠재력을 중심으로 해서 인수의 의미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전망까지 다각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진짜 가장 중요한 소식, 핵심부터 시작해보죠. 바이오크리스탈이 아스트리아를 인수하는데 금액이 약 7억 달러, 주당으로 치면 13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인수 발표 전 주가랑 비교하면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인데요. 그렇죠. 네, 맞아요. 꽤 높은 프리미엄이죠. 이 정도 프리미엄이면 역시 시장이 아스트리아의 미래 가치, 특히 그 말씀하신 나베니바트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강하게 반영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겠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프리미엄 자체가 사실은 아스트리아의 내재 가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개발 중인 HAA 치료제 나베니바트, 다른 이름으로는 스타 025인데요. 이 약물의 잠재력을 시장에 얼마나 높게 평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를 돈으로 인정한 거죠. 그렇군요. 실질적인 가치 인정. 네, 인수 완료 시점은 2026년 1분기로 예정되어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아스트리아의 현재 CEO 질 씨 밀른 박사인데요. 이분이 거래가 끝나고 나면 바이오 크리스탈 이사회에 합류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아스트리아의 전문성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이오 크리스탈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 전략적인 의도를 읽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이오 크리스탈은 이미 오랄라데오라고 하는 먹는 약, 경구용 HAA 예방치료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네. 이미 HAE 치료제가 있었군요. 네, 그런데 이번 인수를 통해서 뭘 얻게 되냐면 한 번 맞으면 효과가 몇 달씩 가는 주사제, 바로 나베니바트까지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먹는 알약이랑 석 달이나 6달에 한 번 맞는 주사제, 이 두 가지 강력한 옵션을 다 가지게 되는 거죠. 와, 이건 뭐 환자들 선택의 폭이 엄청 넓어지겠는데요? 그렇죠. HAA 치료제 시장에서 훨씬 다양한 환자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면서 경쟁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전략인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제품 하나 추구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느낌이랄까요? 단순히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걸 넘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아주 큰 그림이었군요. 아까 계열 내 최고, 그러니까 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이 될 가능성까지 언급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계열 내 최고 가능성은 바로 나베니바트가 가진 차별점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HAE 예방치료제들은요, 투여 주기가 좀 짧거나 아니면 환자가 직접 주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나베니바트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에 한 번 병원에 가서 맞으면 되는 방식이에요. 3개월 또는 6개월. 와. 네, 그러니까 기존 치료제하고 비교했을 때 투여 횟수를 정말 획기적으로 줄인 거죠.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나온 임상 결과들을 보면 발작 억제 효과는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효과는 좋고 편의성은 압도적이고. 네, 효과는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좋은데 편의성이 이렇게나 높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환자 입장에서는 뭐 치료받는 부담감이 확 줄어들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아스트리아 가치의 진짜 핵심 동력, 나베니바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유전성 혈관 부종, HAE 치료제로 개발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몸이 붓는 발작이 특징인 희귀질환이고 평생 예방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HA는 언제 어디서 부종 발작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환자들이 정말 일상생활에서 큰 제약을 받는 질환입니다. 나베니바트는 바로 이 HA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약물이고요. 작용 기전은 혈장 칼리크레인이라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단일클론 항체인데요. 단일클론 항체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만드는 항체를 본떠서 만든 건데 특정 목표 단백질, 여기서는 혈장 칼리크레인이죠. 여기에만 아주 정확하게 딱 달라붙도록 인공적으로 설계한 항체 의약품을 말해요. 현재 이 약물의 효과랑 안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임상 3상 연구, 이름이 알파오르빗인데 이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군요. 알파 오르빗? 네, 여기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 그리고 아마 바이오 크리스탈이 가장 큰 가치를 둔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투여 간격입니다. 3개월 아니면 최대 6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걸로 HA 발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기존 치료법들, 그러니까 매일 약을 먹거나 아니면 2주, 4주마다 주사를 맞아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발전이죠. 그렇죠. 단순히 편하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환자들이 질병 관리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1년에 2번? 아니면 4번만 병원에 가면 된다? 이건 뭐 거의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임상 결과는 좀 어땠나요? 효과나 안정성 같은 거요? 네, 초기 임상 결과들이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HA 발작 빈도를 아주 의미 있게 줄이는 강력한 효과를 보여줬고요.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 없이 안정성이나 내약성, 그러니까 환자가 약을 얼마나 잘 견뎌내는가 하는 측면에서도 좋은 프로파일에 나타냈습니다. 효과와 안정성 모두 잡았다. 5,000명 이상으로 추산되거든요. 이분들한테 나베니버트는 분명히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최종 결론은 2027년 초로 예정된 임상 3상 주요 결과 발표를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정말 환자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겠다, 이런 잠재력이 느껴지네요. 자, 그런데 아스트리아에는 나베니바트만 있는 게 아니었죠. 또 다른 유망주로 스타 031형이라는 것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건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목표로 한다고요. OX40 기량제라는 기전인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타 0310도 충분히 주목해야 할 파이프라인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역시 정말 많은 환자들이 만성적인 가려움증이나 염증 때문에 고통받는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주변에도 많고요. 네, 스타 0310은 면역세포 표면에 있는 OX40라는 단백질이 신호를 보내는 걸 차단하는 그런 OX40 기량제 기전의 단일 클론 항체입니다. 이 OX40 신호가 면역 반응을 좀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서 아토피 피부염 같은 염증 질환을 악화시키는 데 관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염증을 일으키는 신호를 차단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최근에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초기 임상 1A상 결과가 발표됐는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약물의 반감기인데요. 반감기요?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약효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이게 아주 길게 나왔다는 겁니다. 보고된 바로는 최대 68일까지 반감기를 보였다고 해요. 68일이요? 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론적으로는 6개월에 한 번 투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나베니바트에 이어서 또 하나의 장기 지속형 치료제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초기 임상에서는 심각한 부작용 같은 건 보고되지 않았고 내약성도 우수했다고 하고요. 아니, 나베니바트도 그렇고 스타030도 그렇고 아스트리아라는 회사가 장기 지속형 약물 개발에 확실히 뭔가 강점이 있는 회사처럼 보이네요. 네, 그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죠. 그럼 기존의 아토피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이 스타 030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이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존에 개발됐던 1세대 OX40 항체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스타 030은 잠재적으로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아토피 환자들에게 효과를 보이면서도 효능 자체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아직 아주 초기 단계의 결과이기 때문에요. 실제 아토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걸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요. 네. 하지만 나베니바트처럼 투여 편의성을 아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 그것만으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역시 아스트리아가 이 장기 지속형 치료제 플랫폼 기술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정말 두 개의 유망한 장기 지속형 파이프라인을 가진 회사였군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번에 바이오크리스탈이 인수한다고 발표하기 전에도 이미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아스트리아를 꽤 좋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수 소식은 좀 갑작스러웠을지 몰라도 그 가치 평가는 이미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인수 발표 이전부터 이미 여러 분석가들이 아스트리아에 대해서 강력 매수나 매수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더라고요. 목표 주가도 당시 실제 주가보다 훨씬 높게 제시됐었고요. 예를 들면 어떤 분석가는 최고 49달러까지 제시하기도 했어요. 49달러요? 당시 주가보다 훨씬 높네요. 네, 이게 뭘 보여주냐면 나베니바트의 잠재력이나 스타 0315의 초기 긍정적인 신호 같은 아스트리아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시장 전문가들이 이미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 관점에서 봐도 아스트리아 주가는 인수 발표 직전까지 꾸준히 오르는 추세였어요. 상승 추세였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크리스탈이 인수하겠다 하고 발표를 하니까 이게 그야말로 주가 상승에 아주 강력한 불쏘시개가 된 셈이죠. 그렇죠. 기름을 부은 격이네요. 네. 다만 아스트리아를 평가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있어요. 이 회사는 아직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는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이라는 겁니다. 즉, 아직 제품을 팔아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주주들에게 배당금도 지급하지 않고요. 이런 재무적인 특징은 투자 결정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아, 그렇죠. 개발 단계 회사라는 점, 아직 수익은 없다는 점,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인수 전부터 이미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고, 인수가 그 잠재력을 현실화시킨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럼 이제 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모아서 전체 그림을 그려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나베니바틀의 혁신성, 스타제로 310의 가능성,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바이오크리스탈의 전략적인 인수 결정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번 인수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아스트리아는 뭐랄까 독립적인 회사라기보다는 바이오크리스탈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봐야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스트리아의 독자적인 행보는 여기서 마무리되고 바이오크리스탈의 일부로서 그 가치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이번 인수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고 생각하는데요.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핵심 기술 가치의 확실한 입증입니다. 아스트리아가 개발한 나베니바트의 그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는 혁신적인 플랫폼 기술, 그리고 그 시장 잠재력, 이걸 이미 HA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바이오크리스탈이 7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금액으로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 금액으로요. 네, 이게 그냥 좋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아니라 실제 거래로 그 가치가 증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둘째는 희귀질환 시장의 경쟁 역학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HA 같은 만성 희귀질환 분야에서는 단순히 약효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 편의성 그리고 삶의 질 개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경쟁 우위 요소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아, 편의성과 삶의 질. 네,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가 가능하다면 글쎄요, 기존 치료법을 계속 쓸 이유가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런 편의성 경쟁이 HA를 넘어서서 다른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 전반의 핵심 트렌드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죠. 아, 그러네요. 효과는 기본이고 이제는 얼마나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가. 이게 시장의 판도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셋째는 투자 관점에서 시사하는 점인데요. 기존에 아스트리아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이번 인수가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아주 성공적인 엑시트 기회가 된 거죠. 반면에 이제 바이오 크리스탈 주주들은 나베니바트가 성공적으로 상업화돼서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가기를 기대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리스크와 기대수에게 주체가 바뀐 셈입니다. 네, 투자 회수와 새로운 기대. 마지막으로 바이오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작은 바이오텍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임상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입증하면 자금력과 상업화 경험을 갖춘 큰 제약사가 이걸 인수해서 최종 상업화까지 이끄는 것. 이게 사실 신약 개발의 성공률을 높이고 혁신을 더 빠르게 하는 바이오 산업의 아주 중요한 작동 방식 중 하나거든요. 아스트리아와 바이오 크리스탈의 M&A는 바로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트렌드의 변화, 투자 기회, 그리고 바이오 산업 생태계의 작동 방식까지.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아스트리아 테라퓨틱스는 나베니바트라는 아주 혁신적인 장기 지속형 치료제 후보 물질의 잠재력을 성공적으로 입증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했고 결국 바이오 크리스탈에 인수됨으로써 그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제 관심은 바이오 크리스탈의 자금력과 인프라를 통해서 나베니바트가 시장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또 성장할 수 있을지 여기에 집중되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앞으로는 나베니바트의 임상 3상 성공 여부, 그리고 성공했을 때 얼마나 빨리 시장에 출시하고 매출을 성장시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베니바트 자체의 성공 여부를 넘어서 이번 아스트리아 인수가요. 나베니바트처럼 장기 지속형이라는 편의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다른 신약 개발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다른 회사들이요. 그런 회사들의 가치 평가나 아니면 앞으로의 M&A 가능성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어쩌면 이번 인수가 제2, 제3의 아스트리아 M&A를 촉발하는 어떤 신호탄 같은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의 가치가 이번 인수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스트리아 테라퓨틱스와 바이오 크리스탈의 인수권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정보 탐색과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